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왜 이해찬 당대표와 유시민 이사장을 진보 적폐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좀 더 전면적으로 말씀드려 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보 진영의 적폐 정치인이라고 관찰되는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넣어서 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녹음을 세 번째 하고 있는데요. 흔들리지 않게 잘 잡고 좀 일목요연하게 잘 말씀드려 보도록 다시 애써 보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남북미 평화 시대에 이들이 물 밑에서 평화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매우 크기 때문에 좀 이 문제를 모두가 힘을 모아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제 채널이 저 혼자 하는 저의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제게 댓글로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여기에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는 많은 여권의 애국적인 정치인분들과 함께 우리 촛불 국민이 힘을 모아서 우리의 남북미 평화 시대와 그리고 이것을 주도하고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지사님, 김경수 지사님 등등을 지켜내는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는 삼성의 홍석현 그리고 조지 소로스로 대표되는 글로벌 신자유주의 엘리트 세력 그리고 아마도 국정원의 일부가 전직 현직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 그 안티 트럼프인 미국의 CIA의 세력 등이 함께 우리나라 진보 적폐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KT의 현 사장인지 회장인지가 삼성 출신인데 혹시 화재 사고로 노무현 재단의 이해찬이 4년 동안 이사장으로 있었던 노무현 재단의 과거 서버가 이 KT의 화재 사고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 혹시 아닐까라는 저의 의구심을 담아 본 것입니다. 줄이 쳐져 있는 거를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해찬은 당대표로 당선됐을 때 중앙일보와 JTBC 그리고 모든 언론들의 후광을 엄청나게 입었습니다. 손석희 앵커가 작년 12월 정도부터 입장이 확연하게 바뀐 걸로 관찰되는데 어쨌든 7월 말에서 8월 말 한 달 동안의 당대표 시기에 이해찬을 밀어준 거는 제가 밀착 관찰을 했었는데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렇게 홍석현의 언론인 삼성과 JTBC의 집중적인 후광으로 당대표에 선출되는데 도움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고요. 이해찬과 관계가 있다고 강력하게 추정되는 적폐 정치인들이 우선은 전해철은 이해찬이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으로 있을 때 노무현 재단의 이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총리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고요. 함께 움직이고 있는 이것이 드러났던 거는 임종석이 실장으로 있을 때 이해찬이 당대표가 된 이후에 3달 이상 90, 10일 3달 이상 일요일마다 주례 회동을 하면서 이때는 이재명 죽이기를 내용으로 하는 그래서 이재명을 몰아내는 죽이는 동시에 문재인에게 타격을 가하는 동시에 작전이 매우 그야말로 엄청나게 강하게 진행되었던 시기 이때 같이 움직였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너무 놀래서 급하게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낙연 총리와 연관이 있고요. 김진표와는 참여정부였던 2001년 그때부터 골프 회동을 자주 하는 골프 친구라는 기사가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김부겸도 친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죠.
김부겸과 학연으로 얽혀있고 2018년 당대표 선거 때 밀어주려고 하다가 본인이 나왔습니다. 추미애 당시 당대표는 2018년 당대표 선거 때 이해찬을 정말 전면적으로 문심양면으로 밀었고요. 당대표 대회 때 벌어졌던 일들은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JTBC 중앙일보뿐 아니라 동아일보까지 나서서 엄청난 여론 조작, 언론 조작이 자행이 됐었고요. 한 달 동안. 그리고 지지율도 조작이 되어서 많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주로 리얼미터의 권순정 실장이 리드했던 것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파퓰리즘식으로 모든 좋은 공약들은 다른 후보들, 특히 송영길 후보가 얘기하는 모든 좋은 공약들을 언론이 집중적으로 세탁을 해줘서 이해찬 발로 공약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좋은 건 전부 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ARS와 투개표기를 이용한 당일날 8월 25일 날의 부정선거, 이 모든 것들의 전면에 나서서 추진했던 당대표 추미애, 이렇게 연관이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에 이렇게 유력 정치인이면서 이낙연, 비문임을 공언했던 이낙연, 그리고 극문똥파리 김진표, 그 다음에 김부겸, 추미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시민 이사장은요, 이해찬 당대표하고 학교 때부터 같이 움직였죠. 그리고 이해찬의 비서실장으로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시민이 그 소로스류의 글로벌 신자유주의 엘리트, 특히 소로스하고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강한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유시민은 박원순의 아름다운 재단에 제가 분명히 누나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걸 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이력은 삭제되고 없습니다. 그런데 또 박원순의 희망 공작소에 유시민의 여동생이 깊이 관계가 되어 있죠. 이렇게 박원순과 깊은 관계, 깨시민, 민주시민운동, 뭐 이런 민주시민 교육인가요? 이렇게 연관이 돼 있죠. 그리고 심상정은 CIA의 전략적 자산 이라고 폭로가 되어 있고, 그리고 힐러리류의 여성운동, 그 다음에 뭐 성소수자, 이런 매우 급진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왜곡된 인권운동을 수입해온 당사자입니다. 구후 통진당과 정의당으로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유시민, 박원순, 유시민, 심상정. 유시민과 드루킹의 관계는 여기에 적어놓은 거는 이재명 극렬 지지 작전 세력들이 혹시 제가 이해찬을 중심으로 유시민의 정적 관계에 있는 그룹이 아닐까, 이런 게 혹시 있지 않을까 배후에. 그리고 이 그룹이 있다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리더십이요. 조지 소로스의 글로벌 신자유주의 엘리트, 이 세력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극렬 지지 작전 세력에서 작년 11월에 집중적으로 유시민과 드루킹의 밀접한 관계를 적극적으로 폭로를 했죠. 이런 관계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러난 거를 보면은 드루킹과 유시민이 애초에 가장 먼저 관계가 형성이 됐고, 이런 드루킹을 김경수와 연결을 해준 것도 유시민, 노회찬과 연결을 해준 것도 유시민으로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전해철은 다 아시다시피 수원 경기 쪽이고요. 그리고 김진표와 함께 극문똥파리의 뭐 리더십이라고 해야 되나요? 노무현 재단 이라는 이름으로 움직이고 있는 친노 세력, 그리고 수원 경기 또 하나의 적폐 세력군이죠. 여기에는 수원 경기의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총망라되어 있고, 이종걸, 안민석,
뭐 남경필, 김영한 뭐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여권이 아니죠. 친일 적폐 쪽이죠. 여기에 무슨 SK, SS 이건 다 학교입니다. 스카이의 약자 남경필, 김영한, 연대, 서울대 연고대 화려합니다. 고대, 서울대가 아닌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은데요. 여권 적폐, 진보, 이른바 진보라는 적폐 쪽에서 보면은 전해철 고대, 임종석 한양대, 추미애 한양대, 홍영표 한양대, 박영선 경희대, 그 다음에 서강대, 뭐 이 정도, 안희정 고대, 이 정도를 빼놓고는 전부 다 서울대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칼럼을 설명을 드려봤고요. 중간 칼럼을 보면은 이제 지금 여권에서 중요하게 이름이 오르내리는 정치인들 중에 제가 진보를 가장한 적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낙연은 스스로 비문이라고 자랑스럽게 표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김진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해찬과 관계가 있고, 박원순은 유시민하고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글로벌 신자유주의 엘리트 세력인 락커펠러 재단이 운영하는 막사이 사이상, 이거는 이쪽의 후광을 직접적으로 받는 표시입니다. 이 막사이 사이상을 2006년에 받았고요. 같은 해 12월에 교육감 직선제가 통과됐는데 2006년 그때 당시 이해찬이 3월까지 참여정부의 2014년부터 2016년 초반부까지 참여정부의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러면서 골프장 100 몇십 개를 지어야 한다라는 얘기도 했고, 그리고 에세이 하나만 잘 쓰면 대학을 갈 수 있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오민화 정책이죠. 지금의 혼탁한 대학 입시 제도의 출발을 다졌던 이런 쪽과 시기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쪽과 직접적인 관련으로 관찰되는 부분은 법륜인데요. 법륜이 먼저 2002년에 막사이 사이상을 받으면서 2002년 같은 해에 결성된 뉴라이트에 참여했고요. 여시제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현의 자서전인지 뭔지 축사까지 써줬죠. 그리고 박원순과 법륜은 둘이도 또 별도로 각별한 아무튼 친한 행보를 보입니다. 법륜을 서울시의 관담회, 오찬회 이런 데 초대를 해서 강연회도 갖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부겸은 이해찬과 같이 움직이고 여기에 박영선이 함께 움직이고요. 추미애 말씀드렸고 김민석이 추미애가 더민주로 다시 데리고 와서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추미애 때 원내대표로 당선된 홍영표는 당선되자마자 법사위를 자한당에 내주었습니다. 심상정은 CIA의 전략적 자산이면서 유시민과 정의당으로 같이 얽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유재일 씨 방송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여기에 임종석은 비서실장으로 근무를 했었죠. 그리고 언더조직 5라고 총망라한다는 더불어 자한당을 망라한다는 지하 정치권의 언더조직 5라는 게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운용하는 매크로 부대 1배 메갈까지 다 참여를 할 것 같은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 1배 메갈이 포함된 매크로 부대 여기 이 매크로 댓글 부대와 관계가 되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는 또 해찬들이라는 댓글 부대가 왕창 붙었었죠. 김진표도 댓글 부대가 있었습니다. 당대표 선거 때 얘기입니다. 댓글 부대가 아예 없었던 사람은 송영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에서 이 두 사람의 댓글 부대는 정말 그때 한번 기사 찾아보실 시간이 있으시면 찾아보시든지요. 아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냥 믿으셔도 됩니다. 저는 노회찬 의원님 의문사 때문에 너무 놀라갖고 어떻게 된 건지를 알아보려고 그때 진행됐던 그 당대표 대회를 한 달 내내
언론과 이런 동향을 집중 관찰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한 달 내내 꼬박이요. 유시민이 최근에 알릴레오를 시작하면서도 댓글 부대, 매크로 부대가 거기에 뭐 구독자, 뭐 댓글 이런 거에 왕창 구글 유튜브 이게 붙었다라는 얘기를 이재명 극렬 지지 작전 세력에서 상당히 상세하게 폭로를 했는데 이거는 조만간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해철의 댓글 부대 같이 움직일 것 같고요. 이렇게 혹시 매크로 부대와 이런 사람들의 댓글 부대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만약에 그렇다면 노무현 재단의 서버는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을까? KT에서 일어난 화재와는 관계가 없을까? 이거에 대한 암시는 이 양반이 했었죠. 이 양반이 그러니까 추미애하고 유시민도 그러니까 유시민이 추미애 뭐 험담 비슷하게 하더라 이 둘 썰전에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이 사람의 그 이상하게 돌려가게 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추정해 본 내용입니다. 여기 화재 사건 건은요. 이렇게가 제가 서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 혹은 여권 그러니까 그러니까 100% 순수 친문 이렇게 이런 정치인들이 공격을 받는 것은 어떻게 여권 내의 권력 실세, 적폐 권력 실세들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도 한번 화살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이제 의문사당하신 노회찬 의원님부터 생각을 해보면요. 특검, 드루킹 특검을 추진한 뭐 밀렸는지 밀린 척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거가 없으니까 알 수 없지만 일단 드루킹과 포문을 열어준 쪽은 추미애입니다. 그리고 드루킹 직접 연관이 돼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 드루킹을 연결을 해준 사람은 유시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그때 당시에 이제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성함을 적어 놓은 거고요. 왜냐하면은 당대표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냥 성함을 적어 놓은 겁니다. 놓아본 거고 이쪽은 뭐 국정원 뭐 전현직 국정원 세력 CIA하고 같이 움직이겠죠. 같이 움직이겠죠. 이렇게 아니면은 직접 글로벌 신자유주의 엘리트 세력에서 직접 그러니까 안티 삼성 너무나 선명한 안티 삼성 그다음에 안티 적폐 국회 이시기 때문에 관계가 있지 않을까 화살표를 표시를 해 놓아 본 겁니다. 안희정 구지사는 저는 유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한 3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본인이 직접 사건이 터진 당일날 썼던 사과문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아니라고 발표했던 비서실이 잘못된 거고 자기는 지사에서 물러나겠다라고 했던 사과문 삭제됐었죠. 페이북이었나요? 트위터였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거는 그 피해자인 김지은 씨의 저기에서 진술에서 드러나는 제가 관찰하기에는 구주사파 운동권의 아주 나쁜 적폐상이에요. 그러니까 유재일 씨 표현에 의하면 권력욕과 탐욕만 남은 나쁜 음모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어떤 한 사람을 왜곡되고 잘못된 수령론이죠. 엄청나게 띄우면서 조직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기를 강요하는 이런 풍토를 들으면서 맞는 것 같다. 피해자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 세 번째로 생각했던 근거는 상식적인 남성분들이 많이 달아놓으셨던 댓글들이요. 댓글 부대 댓글 아니고 상식적인 그 댓글들의 내용은 8개월 동안 혼자 살던 안희정과 4번밖에 그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위계에 의한 성폭력
이었다는 게 맞다는 증거다라고 했던 그 상식적인 댓글이 저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죄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여권 내의 권력투쟁에서 밀려나갔는데 임종석이 관계돼 있다고 저도 생각했고 홍카콜라가 이거를 확증시키는 발언을 해줬죠. 물어보는 질문 형식으로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또 사건 당일날 당장 출당을 결정했던 당대표 추미애. 근데 저는 추미애가 이런 일들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누구와 같이 움직였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법정 구속이라는 황당한 지경에 처하신 김경수 지사님을 이런 지경으로 몰아넣게 되는 여권의 실세는 과연 누구일 것일까? 이것이 그냥 단순한 양승태 키드 한 법관의 한 판사의 복수일 것이냐? 그럴만 하니까 그러지 않았겠는가? 라는 진술 속에 숨어있는 여권의 실세는 누구일까? 저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충분히 정치적으로 법정 구속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짐작을 하고도 남았어야 할 이 정치권에서의 매우 탁월한 전략가라는 여권 내 칭찬을 받은 황장수 같은 사람이 엄청 추종하고 칭송하는 이쪽에서의 대응이 너무 없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법정 구속이 되고 난 이후에도 박주민 최고위원을 이 주로 이제 순진해서 혹은 아직은 정치적인 감각이 아직은 부족해서 어쨌든 이해찬 당대표의 노선을 충실히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박주민 의원이 정말 중요한 공수처 이런 문제보다는 계속해서 사법개혁, 법관 탄핵이라는 정치적으로 쟁점화시키고 인기몰이 하기에는 그럴싸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속은 전혀 없는 현실적인 이득이 되기가 어려운 법관 탄핵 이런 문제를 갖고 초반부에 강경 대응을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요. 연관이 좋지 않은 쪽으로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검을 진짜 밀려서였는지 아니면 겉으로 밀리는 척을 한 건지 추진했던 당시의 당대표 이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개를 직접 시켜줬고 그 다음에 드루킹 진술 중에서 가장 이상했던 부분 그러니까 뇌물을 나를 때 뇌물이라고 추정되는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할 때 거기에는 항상 아내가 지금은 이혼한 아내가 관계돼 있었다.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다시피 했다라는 드루킹의 증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유시민과의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 같은 것들도 추정이 되고 이렇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이재명 지사님이 또 김경수 지사님과 마찬가지로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매우 이제 그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또한 알고서 암시를 하는 내용일 수가 있다. 매우 강력한 암시의 내용일 수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 박지원 의원님 성함을 안 적어놨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본인의 그 정적인 입지를 제대로 다지기 위해서 계속 연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계속 이제 손학규 씨에게 러브콜을 보내면서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러니까 친문재인 정부 진보 진영을 구축할 것을 계속 요청을 하는 공개적으로 요청을 하는 이 배경에는 이쪽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실질적으로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이명박근혜조차 아무 근거가 없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건드리지를 못했던 우리 이재명 지사님을 향하는 화살은 진보 적폐 진영 전체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입니다. 첫 번째로는 김진표 계속 출당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제가 점선을 그어놨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그 출당을 얘기했었죠. 박주민 의원 너무 순진한 건가요? 그 다음에 박원순도 간접 공격을 합니다. 이정열이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개편됐던 그 교통방송에서 고정 코너를 맡았었죠.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 다음에 유시민은 뭐라 그랬죠? 이재명은 여기까지 포문을 열었습니다. 전해철 말할 것도 없죠. 극문 똥파리들이요. 그 다음에 이종걸, 안민석 경기 수원 경기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출당을 거론했던 더민주의 국회의원들은 현직 의원들은 전부 다 이쪽에 지역구가 있는 사람입니다. 청와대에서 이재명 죽이기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강력한 의구심에 실질적인 내용을 제공했던 거는 임종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선이라는 이재명 죽이기 거의 1배 수준으로 움직였던 사람을 행정관으로 비서실 행정관으로 채용을 해서 사이트와 디지털, 청와대의 디지털 방송 이런 것들, 디지털 내용 같은 것들을 관리를 했었죠. 그리고 그때 KBS를 포함해서 전 언론이 이재명 죽이기에 들고 나선 그 뒤에는 그러면 이것도 누가 움직였을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발 후광이 특히 홍석현, 그리고 삼성, 그 다음에 조지 소로스 이렇게 IMF를 그러니까 김대중, 김영삼 시대 때 IMF를 시작한 연장선상에 있는 이 세력들이 앞으로 다가올 남북미 평화 시대에서 그러니까 친일 적폐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보다 더 극렬하고 본격적으로 반평화 적폐의 갈등 구조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해 나갈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여기에 제가 이제 이름을 써놓지 않은 엄청나게 많은 애국적인 정치인분들, 민주당 내의 애국적인 정치인분들과 힘을 모아서 우리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재명 지사님 그리고 등등을 내 나가는 길을 모색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같이 더불어민주당에 더 많이 입당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혼자서는 절대로 해나갈 수 없는, 그러니까 본래 저의 방송이 될 수가 없는 이 방송을 같이 힘을 모아서 내용을 채워나가 주시기를 또다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